let's bake ourselves a treat. What you've been mixing, serve it up the... 자, 우리나라에서 완판 신화를 이끌었었던 폭스바겐 제타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들, 선호하는 옵션들로 가득 채워서 자동차가 나왔다고 합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디자인도 조금 바뀌고 무엇보다 엔진 성능도 살짝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신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서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로 접할 수 있는 폭스바겐이다, 이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조금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형 제타와 제타만 보면 조금 섭섭하니까 우리나라에 다시금 정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골프 GTI 모델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일단 범퍼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범퍼 안쪽의 디자인들, 디테일들이 조금 새로워졌어요. 가로로 두 줄 바가 들어간 부분도 생겼고요. 요즘 골프 같은 모델들 보면 아예 가운데 쪽에 주간주행 등을 심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크롬 처리들만 해놨습니다. 이 엠블럼도 이제 신규 엠블럼으로 적용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 폭스바겐 제타란 모델이 유럽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모델인데 유럽에서는 어쨌든 세단보다는 해치백의 인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유럽 외의 국가들, 동아시아나 북미 지역을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예전에는 이름도 많이 바뀌고 했었는데 어쨌든 역사가 굉장히 긴 모델인데 유럽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최신 폭스바겐 골프나 이런 모델과는 사뭇 다른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폭스바겐이 1.4L TSI 엔진을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늘었어요. 1.5L TSI가 됐고 이거에 따라서 최고 출력도 150에서 160마력, 10마력이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도 1.4 TSI 엔진이 굉장히 발진 감각도 좋고 연비도 잘 나오고 상당히 잘 만든 엔진이라는 그 호평이 많았는데 지금 배기량도 높아지면서 조금 더 풍부하게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전에 제가 경험했었던 1.4 TSI 이런 엔진들은 대부분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조합이 됐는데 지금 제타 같은 경우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아니라 8단 토크 컨버터 변속기와 조합이 됩니다. 기본적인 엔진의 구조, 이런 마운트 같은 경우도 기존의 폭스바겐 모델과는 크게 다른 부분들은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제타는 두 가지 트림, 이 프리미엄 트림과 프리스티지 트림이 있는데 둘 다 일단 17인치 휠이 적용됩니다. 205, 55, 17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차는 아쉽게도 독일에서 생산되는 모델은 아닙니다. 이 차는 메이드 인 멕시코예요.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유럽보다는 북미 시장 그리고 중국 같은 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메이드 인 저머니 모델은 아닙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이드미러가 여전히 자동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애초에 자동차를 살 때 딜러분이 좀 옵션으로 넣어준다고 해요. 그러면 전동식 이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자동차의 기본적인 만듦새는 어쨌든 동일합니다. 만들어지는 나라가 달라도 이 퀄리티는 동일하게 맞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르고, 이 문짝만 보더라도 이 안쪽에 경첩 부분, 문짝을 잡아주는 부분 이렇게 견고하게 주물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제 출시됐던 신형 그랜저보다도 좀 좋은 소재를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 여는 감각이 사실 저렴한 차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뒷모습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벽에 갇혀 있어. 이렇게 LED가 선명하게 들어오는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ID4 같은 모델처럼 마치 판을 씌워 놓은 것처럼 LED가 예쁘게 들어와요. 자,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식 아닙니다. 자, 근데 트렁크 공간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공간은 아반떼보다도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폭이 꽤 넓거든요. 그런 것들의 장점이 이렇게 트렁크 공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옆으로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깊고, 그리고 이 트렁크 아래쪽에 이 템포러리 타이어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버를 당기면 시트도 접히는데 시트는 이제 6대4, 오른쪽이 6이고 왼쪽이 4입니다. 그렇게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안쪽으로 되어 있는 구조. 자,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트림 옵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런 디지털 콕핏의 크기도 조금 달라요. 자, 프레스티지 트림은 10.25인치 디지털 콕핏이 적용되어 있고, 이 터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약간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제타는 언제나 이 까방권을 가지고 있는데 통풍 시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2천만 원대였지만 이제는 3천만 원 초반대지만 3천만 원대 초반 이 독일 수입차 중에서 통풍 시트 있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타는 통풍 열선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요 손 모양 뜬 게 손을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스처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는 굉장히 다양한 버튼들이 놓였는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부 들어가 있어요. 트래블 어시스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도 전부 누릴 수가 있고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사실 기초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대시보드 하단 쪽에 이렇게 스트립이 박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실내를 밝혀주고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10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선글라스 케이스까지도 있는 자동차고, 자, 썬루프는 운전석 머리 쪽으로만 이렇게 뚫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이 앞쪽에 2개, 센터 콘솔에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트 포지션을 맞춘 다음에 뒷좌석에 한번 가서 앉아볼게요. 자, 굉장히 기본적인 모델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패밀리카 용도로는 그렇게 어울리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이거는 혼자 혹은 커플이 타기에 좀 어울리는 자동차예요. 뒷좌석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 장비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열선 정도가 있을 뿐이지 뭐 에어컨 송풍구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운전석 뒤편은 뭐 시트백 이 포켓도 없어요. 이 보조석 쪽에만 포켓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좁은 차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전형적인 세단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뭐 머리 공간이나 다리 공간도 이 휠베이스가 전륜구동치고는 꽤 길게 뽑아놨기 때문에 공간이 엄청나게 여유로워요. 이런 부분들이 뭐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문도 이게 원터치로 열리고 올라가는데 뭔가 더 내려갈 듯 하다가 여기서 멈추네요. 뒷문짝도 좁고 하다 보니까 뭐 공간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소재감 이런 것들은 딱 우리나라 준중형 세단 뭐 아반떼 K3 수준인데 요즘 아반떼 K3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 제타도 사실은 이제 폭스바겐의 그런 기본기,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좀 어필할 만한 것들을 좀 필요로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에서 골프 GTD를 시승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GTI 달라고 그랬는데 GTD를 어쨌든 시승했고,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GTD가 안 들어오고 GTI 모델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뭐 GTD보다는 조금 더 운전 재미가 있고 좀 본질적인 폭스바겐의 그 소형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가치는 분명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게 한 10년 전만 해도 GTI 하면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자동차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안이 많이 생겼어요, 솔직히. 골프도 뭐 골프 R이 있긴 하지만 뭐 아반떼, N9, N 이런 모델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서 골프 GTI가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은 이 고객들 다 뺏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됩니다. 뭐 디자인은 골프의 그 특징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지만 GTI의 특징들, 뭐 레터링이나 이렇게 빨갛게 저 엠블럼까지 이어져 있는 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주간 주행등까지,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 뭐야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왜 없어요? 이거 왜 없어? 이거 원래 있는데? 여기 원래 독일 모델은 여기에 LED 불 들어오거든요? 이거 왜 없지? 자, 이 차는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에서 만드는 차고요. 이 실내 시트 보세요. 정말 몸을 딱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이런 소형 고성능 모델을 만든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거의 선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니즈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 시트는 최근에 EV6 GT 그 자동차의 이 버킷 시트도 괜찮았는데 그 차보다 훨씬 납니다. EV6 GT 같은 경우는 버킷 시트가 기능적으로는 좋은데 시트 포지션 자체가 높거든요. 근데 이 차는 시트 포지션도 크게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본격적인 버킷 시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런 헤드레스트에 GTI 레터링만 해줬어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차는 고성능 모델이자 좀 고급스러운 모델이니까 이렇게 꾸며놓은 부분들도 일반적인 골프랑은 다른 게 있고요. 자, 7,000 가까이 엔진을 돌릴 수 있고, 타코미터, 엔진 회전계가 계기판 딱 가운데 뜨게 되죠. 이게 GTI가
운전의 즐거움이나 뭐 배기 사운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하루빨리 시승차를 섭외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재미난 콘텐츠 만들어 드리고, 일단 무엇보다 현대차 N9 뭐 N 이런 모델과도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